권위를 유지하는 방법, 오늘은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위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위 있는 행동을 한다, 권위적인 행동, 권위주의, 수직적 위계주의, 그런 것들 아니죠. 권위는 안 좋은 것인가? 그럼 권력은 안 좋은 것인가? 뭐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 뭐 권력은 안 좋은 건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일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수직적인 관계일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수장이 책임을 많이 지는 형태입니다. 수직적인 형태가 될수록. 수평적인 형태가 될수록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제가 뭔가 좋은 일을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다. 아니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일인데 한두 명이 반대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드시 도입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집단 전체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죠. 그러면 그 한두 명의 집단 구성원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실행을 못하게 되는가? 그거는 집단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죠.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주면 전혀 발전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비합리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권위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올바로 법을 시행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준다. 뭐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만은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 권력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건 가장이나 원장 아니면 뭐 자그마한 직장의 상사로 또는 몇 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꼭 명심을 해줘야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설픈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상부에 위치하는 사람이 올바로 행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 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씁니다. 제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좋은 내용으로 글을 쓰는데 택도 아닌 댓글이 달려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택도 아닌 반대 글이 달립니다. 그렇게 싸우고 싶어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올바른 마인드로 올바른 글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류의 반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류의 반대를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겪었고 그때 느끼는 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 꼼짝 못하게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허점이 없게 내지는 지식을 완충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싸움이 붙으면 그 사람이랑 키보드 배틀을 2박 3일간 하고 막 3박 4일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바뀌나?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단지 싸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게 아니면 태클을 걸지도 않았겠죠. 요새는 그런 글을 보고 무시하거나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글의 어감상 내가 완전히 패배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논리에 속된 말로 발려서 내가 한 말을 내가 꼬리 말고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반박을 하는데요. 근데 그 논리적인 치고박는 논박의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이 사람이 생떼를 쓰는구나 하는 게 표시가 되죠. 그 정도만 노출이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댓글에서 그 정도 목표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태클을 안 걸어요. 저희 집단에서도 태클을 안 겁니다. 저랑 동등한 그룹에 저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저한테 태클을 안 겁니다. 뭐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직원들은 원장한테 대들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평소에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거나 최소한 틀리면 틀렸다고 반성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논리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수영반에서는 제가 1번으로 수영을 하는데 코치님이 주신 랩 수에서 저는 절대로 덜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서거나 깨부리지 않아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1번으로서 다 돕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평소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얘기 많이 해주고, 환자랑한테도 이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사진과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명을 해 나가면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뭐 이런가 저런가 긴가 민가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래 그 원장 말이 맞지, 그렇게 됩니다. 환자들도 저희 직원들도 그렇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직원들이, 그러니까 원장의 권위에 짓눌려서 그냥 마지못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장님이 그럼 그런 거지 뭐, 원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러한 권위들은 평소 행실에서 나와요. 평소 행실. 평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어느 만큼 책임을 지는가, 자기가 어느 만큼 무겁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은 헛소리는 일단 안 해. 이 원장은 일단 뭐 앞에서는 원장님 하지만 뒤에서는 아저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최소한 헛소리는 안 해.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거라고요. 집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저 1번 저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다고 덜려드는 거는 무조건 다 소화해낸다. 뭐 최소한 소화하려고 발악이라도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1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권위라는 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함을 맡았다고 해서 권위가 그 자리에서 퐁퐁퐁 샘솟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는 저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제 글을 보고 바로 태클을 걸어버리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랑 저랑 뭐 예를 들면 같이 1년 동안 지냈다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저에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 행실이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자기가 하는 말이 헛소리는 아니다, 아니면 어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서 나온 주권을 모아서 한 명에게 집중해 준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뛰어난 통치자, 옛날에 전제군주제에서는 뭐 성군이 없었습니까? 전제군주제에서 성군이 나라를 잡으면 국민들이 엄청 부강해지죠. 엄청 부강해지고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 뭐 지들끼리 막 뭐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뭐 표결을 붙이지 뭐, 이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자주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권력은 국민들의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의 통치자, 그러니까 그 권위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 평소의 행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하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별 타클을 걸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씩 둘씩 인정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뭐 저는 그런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 통치자나 아니면 리더가 어느 만큼 자기 평소의 행실이 표준화되어 있고 주변에 신뢰를 주는가. 그러니까 평소 행동에 의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 행실, 보통 때의 행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위가 결정이 되고 그게 맞게 사람의 직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인정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권위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평소 행실 속에 함부로 휘두르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이랑 맨날 첫날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고 했던 얘기 또 바꾸고 했던 얘기 또 바꾸고 했던 얘기 또 바꾸고 하면 제가 아무리 원장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저를 믿거나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찍어 누르려고 하면 병원을 나가겠죠. 가족에서 제가 가족 구성원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뭐 가족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느 만큼 표준화되어 있고 올바르냐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물꼬를 틀 때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의 신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곧 신뢰죠. 권위는 곧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권위는 곧 신뢰예요. 신뢰는 평소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은 그 통치자의 평소에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들은 그 신뢰에 부응합니다. 심지어는 전제군주정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멋대로 휘두르면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폐위시켜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러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또 많은 손해를 입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행해졌을 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입니다. 이 신뢰는 평소의 행동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평소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권위가 있는, 평소에 이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평소에 자기 스스로를 깎는 모습들,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하지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어 합니다. 이게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랑 권력 이런 것들은 평소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휘두르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이미 판단이 내려지면 끝입니다.